네. 이제 저희 민노총 소식을 또 좀 좋은 소식 좀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 이 좀. 대통령이 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나 네. 미국 갔을 때 영어로 정말 연설하는 거 예.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 많은데 네. 이게 그지 같은 소식 얘기하려니까 막 이 좋은 5월달에 막 짜증이 올라오네요. 네. 정말 이제 나라가 좀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요. 네, 이제 민노총의 또 만행을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그 쿠팡 직원 폭행한 민노총 간부가 있었죠. 그 네. 옛날 그 뭐지 그 사람이 옛날 그 네, 쿠팡 말고 저 또 뭐지 저 대한통운 예. 거기서 그 비조합원을 그쵸. 날라차기로 2단 옆차기로 찬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했었죠. 또 네. 쿠팡에 가서 또 본인의 주특기를 발휘했어요. 네, 이 사람 네. 헤드락을 걸었다고. 저 아니 그 저 합니다. UFC인가 유 뭐라 그래? UFC. UFC. 그런데 한번 나가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냥 한 30초 안에 뒤지게 맞겠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그 택배 기사들한테 진보당에 꼭 가입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 터미널은 80명인데 조합원이 100%이고 진보당 당원도 100%입니다. 여기 무슨 공산당입니까? 그리고 경기는 진보당 가입률이 거의 70%인데 동지들 다 진보당 가입해서 우리를 위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 재벌의 세금을 많이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노동자를 위한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자. 이거 작년에 민노총 시무식에서 한 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시무식에서 예. 부자 곡간 틀어서 네. 평등 세상 이룩하자. 그쵸.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 이걸 받았죠. 그쵸. 억강부약으로 네. 대동 세상 이룩하자. 네. 그놈이에요 다. 그걸 또 이제 그 택배원들한테 또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민주노총과 진보당의 네. 저수지, 저장고 예. 이게 있어요. 어디냐? 플랫폼 기업이에요. 아. 대표적인 게 예. 택배, 네. 두 번째는 건설, 네. 세 번째 화물연대 같은 데요. 다 개인 사업자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네. 여기는 돈이 좀 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학교 비정규직, 네. 그 다음에 콜센터, 네. 그 다음에 그 마트 네.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미화원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이렇게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돈을 적게 벌고 건설이라든가 택배 이런 데는 요 김포 옛날 그 택배점주 자살한 데 봐서 알겠지만 네. 이런 사람들은 월 평균 네. 쭉 나눠 보니까 한 8천만 원 버는 거예요. 저 연간 예, 예. 이게 연봉이 1억 넘는 사람이 네. 수두룩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경제적 토대, 물질적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놓고 진보당은 이렇게 이 사람들 원씨예요. 네. 원모 씨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네. 우리 당과 원씨 폭행은 네. 직접적 관련이 없다. 아니에요. 직접적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진보당이나 건설노조 같은 데는 네. 반드시 진보당에 가입해야 되고 네. 민주노총 조합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 5개의 진보당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라고 지침이 내려가 있어요. 네, 거기는 네. 뭐냐. 진보당, 네. 정의당, 네.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이 5개 정당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입해라. 예.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5개 정당은 동종교배한 근친 간의 네. 친인척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한 가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름만 달리 네. 뭐 진보당, 녹색당, 네. 정의당, 뭐 민중당, 노동당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노총은 뭐냐면은 그 어디에 반드시 하나에 가입해라. 그래서 정치 세력 가자. 네.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네. 한 몸체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네. 이 강성희 국회의원 누군지 아시죠? 네, 지난번 네. 보궐선거에서 전주을에 당선된 그 진보당 국회의원입니다. 강성희 같은 국회의원이 한 200명 있으면 다 초토화된다. 라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강성희가 네. 전주에서 당선된 것은 네. 민주당이 밀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성희 진보당 이 양반이 당선돼서 한마디 일성이 네. 민주당 여러분 고맙습니다예요. 고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네. 이제
뭐 진보당,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과 네. 여기에를 아울러서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큰 따거, 큰 네. 형님 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민주당. 민주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진보당의 강성이가 네. 당성 일성이 네. 민주당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렇죠. 네. 와. 그러면은 이런 참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플랫폼 기업에 가서 네. 어떤 꺼리낌 없이 네. 폭력을 행사하는 것 네.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노동 현장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법치주의 확립을 얘기해서 그래서 건설 현장의 폭력은 건폭이라고 하고 네. 여기는 무슨 폭이에요? 저 쿠폭? 아니, 아니면 쿠팡 택폭? 직원이 피해자니까는 택폭 아닌가요? 네. 택폭. 택폭. 그랬더니 자기들은 뭐 아니라는 게 네. 이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일반 사람들의 원성을 샀어요. 네. 아, 예를 들어서 요번에 네. 건설노조 같은 데도 요번에 뭐 네. 건폭이라고 뭐 분신 자살도 했다는데 네. 그거는 노동운동 탄압이 아니고 그렇죠. 조직된 힘이 강한 노동자가 힘이 약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도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을 네. 공공연히 해놓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노동탄압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똑같아요. 송영길도 돈봉투인데 뭘 맨날 탄압입니까? 그렇고 이재명에도 검찰에서 탄압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김남석이도 검찰이 본인을 탄압한다고. 김남국이지. 예, 검찰이 자기를 그 뭐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네. 금융정보원에서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탄압한다 그러고 민주노총 같은 데도 노동을 탄압한다 그러고 진짜 아니 뻔뻔하기 그지 없죠. 우리나라가 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민주주의 국가예요. 네. 아니 약자와 강자는 네.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맞습니다. 요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자도 모기한테 뜯기면서 산다고. 사자가 반드시 강자가 아니죠. 아니라고.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감되는 댓글 좀 보고 네. 오직 예수만 내 자랑이 네. 진보당 선동하는 현수막 보면 기가 막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우리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네. 그 한미일 찬성, 네. 북중로 반대 한 10만 장 건다하지 않습니까? 네. 아, 대단하십니다. 요새 그 플래카드 보면 진보당 네. 걸려, 정의당 걸려, 민주당 걸려, 무슨 민중당 정말. 걸려, 노동당 걸려. 동네를 그냥 네. 큰 대로변 정말. 사거리를 선앙당 집을 만들어놔서 네. 구판처럼 막 정말 공해예요, 주렁주렁 공해. 걸었어요. 네, 공해입니다. 아, 또 이 어떤 거 소개 한번 시켜봐요. 그 사람은 진보가 아니에요. 이거 폭력당이고, 네. 뭐냐면 저 종북당이에요. 네, 맞습니다. 진보 좋아하네. 정말 공산당이나 다름이 없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민노총 어떡합니까? 이 20년간 114번 북한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석기는 가석방 기간에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가석방 기간에 북한에 갈 수가 있나요? 저는 이게 북한에 이렇게 많이 갔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14번을 다녔는데 네. 거기 그 중에 네.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은 제외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국민 여러분도 몰랐죠?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 지네 고향도 이렇게 많이 안 가. 아, 그쵸. 아니 네, 그쵸. 네. 여러분 네. 자기 고향도요 114번씩 안 가요. 갑니까? 가기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민주노총 네. 요 정도 갔고 네. 또 다른 데는 몇 번 갔겠어요. 다른 데도 한 100번씩 이상씩 가서 수백 네. 번씩 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면서.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가면은 미군 철수 지령문 받아오고 그 이 핵심 간부가 민주노총 네. 핵심 간부가 뭐예요? 그 대북 충성문 써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네. 네, 꼭 민노총만 간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다녀온 게 2019년 2월인데 한노총, 정의기억 한노총도 똑같습니다, 정말. 정의기억 연대가 뭡니까? 그 유명한 윤미향, 그 정의기억 연대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예. 같이 갔다 그러죠? 예. 어디가 나왔어? 무슨 년에? 아 정의기억연대랑 같이 갔어요? 예. 윤미향이가 그 집안 내일에 한번 봐보세요. 네, 저렇게 돼 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윤미향의 남편은 저 어디예요?
한국 외대 출신이어 가지고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네. 저렇게 됐어요. 그 유명한 남매 간첩 사건. 예, 예. 예. 그다음에 윤미향의 그 여동생도 저기 김삼석의 아, 예. 여동생. 윤미향의 남편의 여동생도 네, 네. 또 이 한국 외대 출신의 그 국가법 위반자하고 결혼했는데 네. 그 윤미향의 저거 뭐라 그래요? 윤미향의 남편의 여동생이면 김삼석 여동생의 남편인 거죠. 예. 전부 네. 가족들 전체가 네.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다 왔다 갔다 해요. 네. 와. 아니 대단합니다. 어떻게 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죠, 저렇게? 그래서 정의기억연대를 네. 하지 말고 네. 이게 이 수령기억연대 네. 뭐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싶어. 아니 온 가족이 저러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네.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이지 않죠. 정말 좀 그래도 거의 영화로 만들어도 민주당에서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모체가 어디요? 저런 것의 숙주가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네. 요번에 저 전주 을에서 강성희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 도왔잖아요. 그렇죠. 윤미향이도 해줬잖아요. 네. 민주당이 네. 전체 어떤 종북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2000년도에 예. 저 방북을 했을 때 그쵸.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갔어요. 예, 그때 예. 50여 명을 이끌고 네. 북한에 혁명 열사를 혁명 열사 그렇죠. 능에 네. 가서 참배를 합니다. 네네. 그때 뭐냐면 올라갈 때 우리나라에서 거기를 못 가게 했어요. 예,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했죠. 부득불 그 사람들 네. 가가지고 50여 명 참배를 했어요. 네. 갖고 참배를 하고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되자 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우상호였어요. 네. 이 원내대표가 뭐 그거 한 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것을 1개월 동안 앞으로 방북 금지. 아니 그게 처벌입니까? 처벌도 아니고 경고보다 못한 수준으로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아무런 처벌과 네. 제재와 비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마치 훈장인 것처럼 네. 그것을 용기인 것처럼 해서 저렇게 계속 다니고 네. 저것을 엄호사격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 북한 인사 접촉에 대한 횟수도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연평균 약 400명 수준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보니까 2017년에 407건, 2018년도에 1048건, 2019년에 928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21년에는 좀 감소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놓고 너무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 두 배가 같은 데서도 넘는, 네. 그 A 씨 이번에 지금 구속된 사람이 네. 민주노총의 비정규 국장도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 비정규 국장에서 아까 얘기 어디를 조직하냐? 네. 그 비정규란 말도 틀리는데 네. 콜센터, 학교 비정규직, 그다음 마트, 네. 뭐 미화원 이런 데를 조직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자본주의 체제는 나쁘다. 네. 노동자를 이렇게 탄압한다. 네. 아니 쿠팡 같은 데도 쿠팡 없으면 여러분 일자리 없어요. 놈들이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오니까 거기서 네. 밥 벌어먹고 많이 살면서 마치 자기들은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되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네. 그게 뭐 가짜는 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쿠팡 직원들, 택배기사분들 보면은 월급이 한 500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네네. 예, 귀족 노조 아닌가요? 그래서 귀족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네. 충분히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평균보다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에다가 가서 뭐냐면은 뭐 대한민국은 미국의 뭐 압제를 네. 못 벗어난 식민지고 뭐 국어 외교고 뭐 글로벌 뭐 호갱 외교고 막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불평등만을 앞세워 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잘못된 나라고 뭐 헬조선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요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래놓고 무슨 좀 문제가 있으면은 네.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네. 우리나라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체제 부정을 하겠다. 네. 이 속마음을 숨기고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네, 안평강님께서 그렇게 좋으면 자녀 유학도 북 보내지 왜 미국을 보내냐고. 당연하죠. 네.
하나같이 다 미국으로 그래서 가더라고요. 그 네. 민주노총 저축국장 출신이 네. 1년에 100여 차례 대북으로 네. 다 보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경우는 진짜 간첩 행위잖아요. 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그 한 총련인가 뭐 이게 이적 단체로 됐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적 단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그래놓고 뭐 민노당의 경기 동부 같은 경우도 통진당 계열 인사 방북의 수가 내가 그렇게 네. 쭉 보니까 101번 방북했어요. 여러분 당신들 고향도 144번 100번 넘게 안 가요. 네. 아니 고향 몇 번 가요? 저는 반성하게 되네요. 네. 아, 자주 이 사람들의 네. 이념적 고향인기라 이게. 그렇죠. 아, 정말 가서 그냥 안 내려오는 게 어떨까 아니. 생각합니다. 네. 아니, 민주노총 114번 예, 방북을 했는데 네. 지네 고향도 저렇게는 안 갈 텐데 네. 저거는 이 뭔가 네. 이념적 고향이어서 뭐 돼지 혈통인지 백두 혈통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숭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런 거예요. 네. 아, 참. 이 어이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노총에서 계속해서 대정부 투쟁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윤석열 정권 퇴진 선포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라는 걸 합니다. 이게 저게 네. 뭐냐면 항시 모여서 네, 뭐냐면 저 결의하고 네, 이게 투쟁 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옛날 태풍이 불 때 에너지를 쌓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저기서 결의된 내용이 뭐냐면은 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선포하는 네. 거예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윤석열 퇴진을 선포했는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 아까 얘기한 취지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서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추상적인 구호예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없어. 네, 아니 네. 저것은 노동조합입니까 저게? 정말 이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예고한 게 뭐냐면 5.18 전국 노동자 대회를 예고하고 있고요. 또 7월 달에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그렇죠. 상태입니다. 6월 네. 달에는 최저임금 투쟁을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윤석열 정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윤석열 정권 퇴진하는데 요 단체가 딱 3개가 있어 체계적으로 네. 저 북쪽에 그 조선- 불법 괴뢰 집단이 저 선전선동하는 게 네. 윤석열 퇴진하고 저 보수 네. 정당을 약화시키고 흔들어 네. 나가는 지령 하나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윤석열을 악마화해 가지고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악마화해서 윤석열 퇴진 얘기하고 네. 이런 사람들의 인민무력부 역할, 네. 산봉대 역할을 누가 하냐? 양대노총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삼각편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노동계와 민주당과 프롤레타리아 정권 속칭 얘기하는 예. 어? 예. 프롤레타리아 정권 어딘지 아시죠? 저 북쪽에 예. 불법으로 한반도의 이북을 점령하고 있는 집단. 이 사람들이 삼각편대를 이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윤석열에서 악마화를 해요. 이번에 외교 같은 경우도 네. 얼마나 국민으로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네. 그런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때 정말로 최악의 한일 관계를 파탄내서 네. 나중에는 문재인마저도 여러분 뭐 함부로 하지 말고 한일 관계 개선해야 돼 이렇게 퇴진하기 1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죽창가에다가 이게 대책이 안 쓰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했잖아요. 네. 그게 뭐가 잘못해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한이라고 이렇게 반대로 해다가 네. 경제도 악영향을 미치고 외국에도 고립되고 문제가 발생하니 윤석열도 징용 노동자들한테도 그렇고 뭐냐면은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된다고 스스로 퇴임하기 직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해보니까 안 돼서. 그래서 그것을 누가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했잖아요. 예, 그쵸. 그럼 잘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느닷없이 어디지 무슨 오염수도 네. 민주당이 주장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뭐 인자는 해놓고 이제 네. 가면은 가서 둘러리만 설 거 아니냐?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들이 해자고 해놓고 해면은 접어도 쉬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 굴욕 외교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굴욕입니까? 문재인 도대체? 대통령 네. 내내 네. 햇볕 정책을 해서 핵 없는 뭐 한반도의 평화를 문재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핵만 고도화 시켜서 갖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핵이 고도화 됐으므로 저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국과 튼튼한 혈맹 관계를 통해서 대북 핵을 네. 억제해야 되겠다.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조사불자. 이거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 민주당 얘기 말대로 네. 북한에 계속 선의에 이렇게 기대서 북한의 김정은님 제발 핵 개발 얘기하지 말고 핵을 쏘더라도 남한을 겨냥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막 사정하고 무릎 꿇고 하든가 아니면 일본하고도 계속 틀려진 관계로 가든가. 네. 우리나라 청년들은 일본에 가장 관광을 많이 가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든가. 본인들이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고 네. 뭐냐면 대북 관계 잘못했잖아요. 그것을 정상화 시키는데 문재인이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안 그래요? 그래놓고 민주노총 같은 데도 저기 보면은 반노동 무슨 노조 혐오 아니 저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에 대해서 했는데 50%가 넘는 국민들이 정말 잘했다고 했거든요. 저기 나오잖아요. 민생 파괴, 노조 파괴, 민주주의 파괴, 네. 평화 파괴. 평화 파괴는 뭐냐면 북한 편을 안 들었다는 거고 네. 민주주의 파괴는 누가 하고 있어요? 송영길이랑 막 지금 3만 불 넘는 시대에 돈봉투 네. 막걸리도 아니요. 네. 돈봉투 돌린 거 그거 민주주의 파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저건 뭐냐면은 네. 이재명이를 타도해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네. 노조 혐오를 누가 시켜요? 쿠팡에서 해는 택배 노조가 네. 노동조합이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약자에 서서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노조의 원리. 그게 네. 전태일 정신인데 네네. 자기들이 힘약한 노동자를 두드러 패. 노조 혐오를 하고 반노동은 누가 했나요? 바로 택배나 건설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민주노총 이야기한 노조 혐오 반노동.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파괴. 이거 네. 송영길이구만. 그 다음에 네. 평화 파괴. 네. 이건 민주당이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것은 저런 사람을 뭐냐면 타도이자 그러는데 왜 저거를 윤석열을 타도하다 그래요? 그리고 아니 평화 파괴하고 같은 노동자들 탄압하는 게 본인들 아닌가요? 내 얘기가 네. 자기들이 노조를 탄압하고 그것을 반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건설 노조가 네. 자기들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면은 네. 일자리를 못 가게. 이것이 반노동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노조 탄압이에요.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 파괴, 돈봉투, 네. 평화 파괴는 누가 해요? 김정은이가 하잖아요. 뭘로? 핵을 고도화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나온 대로 하면은 누구를 타도하자고 결의해야 되나요? 자기들이 얘기한 거에 윤석열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 지령과 민주당의 윤석열 악마화와 그래 손발이 돼서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민주노총은 정말로 이게 사회 적폐 세력이다. 네.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노동운동가예요. 우리 시절의 노동운동은 저렇지 않았어요. 라떼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라떼가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라떼의 노동운동은 순수했고 정말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웠어요. 라떼는. 네. 지금은 뭐예요? 이념과 네. 사상으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네. 약한 노동자의 일자를 빼앗뜨리고 네. 북한 정권의 평화 파괴하면서 충성하려고 그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돈봉투 민주당에 그것을 지지하고 네. 그들과 함께 노는 바로 당신들 민주노총이 바로 반노동 세력이다. 네. 저는 이렇게 노동운동가로서 정의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노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 국민노조에 많이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실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열심히 그 노동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많이 가입해 주셔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가입 가능하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계절 5월에도 하여튼 화이팅하고 네. 또 더더욱 우리가 단결해서 하여튼 대한민국의 어떤 국운을 발목 잡는 세력과 네. 싸워 나가는 우리 애국 국민들의 승리를 위해서 네.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